불길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19년 전 청성산맥, 수백 년을 이어온 청성파의 본산이 화염에 휩싸였다. 정각들이 무너지는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이 뒤섞여 산 전체를 뒤덮었다.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청성파 장문인 청어진인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검을 휘둘렀다. 혈교의 좌우법왕 혈무천의 마장에 검기가 부딪히며 강렬한 불꽃이 튀었다. 하지만 이미 승부는 기울어진 상태였다. 청어, 내 놈의 정파 검법이란 것이 고작 이 정도였느냐? 혈무천이 비웃으며 손을 뻗었다. 핏빛, 기운이 청어진인의 가슴을 관통했다. 청어진인이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었다. 청성의 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고. 혈무천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번졌다. 오늘 밤이 지나면 청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역사에서 지워질 것이다. 혈무천이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먹구름이 몰려오며 산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혈무천의 얼굴이 굳어졌다. 청성산 깊은 곳에서 강렬한 빛이 솟아올랐다. 푸른 빛이었다. 청성파 역대 장문인들이 남긴 진기가 모두 폭발하는 것이었다. 청성파의 마지막 비책, 동귀어진의 대진이 발동된 것이다. 젠장. 혈무천이 급히 몸을 날렸지만 이미 늦었다. 빛의 폭발이 산 전체를 뒤덮었다. 혈교의 무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청성파의 건물들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청성산맥은 말 그대로 초토화되었다. 청성파도 혈교의 주력도 모두 사라졌다. 살아남은 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폭발이 거친 후 잿더미만 남은 산 중턱,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백발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예리했다. 천유상인, 강호에서는 이미 죽었다고 알려진 전설의 기인이었다.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청어, 내 선택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천유상인이 걸음을 멈췄다. 그의 발 앞에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잿더미 속에서 작은 손 하나가 나와 있었다. 이것은 천유상인이 급히 잿더미를 치웠다. 그곳에는 한 아이가 누워 있었다. 갓난 아이. 온몸이 재와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천유상인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의 가슴에서 희미한 빛이 나고 있었다. 청성파의 진기였다. 누군가 마지막 힘을 다해 이 아이를 지켜낸 것이었다. 청성파의 혈육이로구나. 천유상인의 손가락이 아이의 경맥을 짚었다. 놀랍게도 아이의 단전에는 순수한 진기가 응축되어 있었다. 누군가 자신의 모든 내공을 이 아이에게 전해준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아이의 경맥 곳곳에 검은 실 같은 것이 얽혀 있었다. 아니, 검은 실이 아니었다. 붉은 실이었다. 천유상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붉은 실, 낙성의 흔적. 천유상인이 아이를 더 자세히 살폈다. 붉은 실이 아이의 단전을 감싸고 있었지만 동시에 푸른 빛이 붉은 실을 억누르고 있었다. 누군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진기로 봉인을 만든 것이었다. 청어, 내가 한 것이냐? 천유상인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먹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보였다. 아니, 별이 아니었다. 별이 떨어지고 난 자리였다. 천유상인의 눈이 커졌다. 설마 낙성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단 말인가? 천유상인이 급히 주위를 둘러봤다. 청성파 폐허 곳곳에서 희미한 붉은 빛이 보였다. 12개. 천유상인이 세어봤다. 붉은 빛이 12개 있었다. 그리고 그 빛들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낙성이 조각났구나. 각 조각이 흩어지고 있다. 천유상인이 아이를 꼭 안았다. 이 아이 안에도 낙성의 조각이. 아니, 천유상인이 다시 아이를 살폈다. 이 푸른 빛은 낙성이 아니다. 오히려 낙성과 반대되는 천에. 천유상인의 손이 떨렸다. 청어, 내가 마지막 순간 낙성의 조각을 천으로 바꾼 것이냐? 그렇다면 이 아이는. 천유상인이 아이를 품에 안고 몸을 날렸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살아남은
혈교도들이었다. 천유상인이 더욱 빠르게 움직였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품에 안긴 아이는 작은 울음소리를 내며 천유상인의 옷깃을 움켜쥐었다. 그날 밤 이후 청성파는 역사에서 사라졌다. 강호는 청성파가 혈교와 함께 멸문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청성의 마지막 혈육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 안에 천희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19년 후 청룡국 새벽 안개가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오두막 앞 공터에서 한 청년이 검을 휘두르고 있었다. 소청룡 19세. 단정한 이목구비의 깊은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검이 공기를 가르며 맑은 소리를 냈다. 100씩, 200씩, 300씩.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지만 매번 검의 궤적은 달랐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검이 제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낙엽들이 저절로 떠올라 소청룡 주변을 빙빙 돌았다. 그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천유상인이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그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스승님. 소청룡이 검을 거두고 돌아섰다.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천유상인의 얼굴이 창백했다.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다. 스승님. 소청룡이 급히 달려가 천유상인을 부축했다. 괜찮다. 천유상인이 손을 들어 소청룡을 막았다. 오늘 내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아니다. 여기서 듣거라. 천유상인이 바위에 앉았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청룡아. 예, 스승님. 너는 내 몸 안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아느냐? 소청룡이 고개를 가웃거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단전 깊은 곳에 봉인된 것이 하나 있다. 천유상인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19년 동안 알아내려 했다. 그리고 마침내 알아냈다. 소청룡의 손이 자신의 가슴으로 갔다. 제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다. 천유상인이 기침을 했다. 피가 더 흘렀다. 내 안에 있는 것은 천이라 불리는 것이다. 천해, 하늘의 뜻. 천유상인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200년 전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다. 그 별 안에 낙성의 의지라 불리는 존재가 있었지. 낙성은 인간의 악을 먹고 자라는 존재였다. 강호는 피로 물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때 청성파 초대 장문인이 나타나 낙성과 싸웠다. 천유상인이 소청룡을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낙성을 완전히 죽일 수는 없었다. 그래서 12개 조각으로 쪼개어 각각 봉인했다. 소청룡이 숨을 삼켰다. 그 조각이 제 안에. 아니다. 천유상인이 고개를 저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낙성의 조각이 아니다. 낙성과 싸우기 위해 나타난 천이다. 천이는 낙성의 반대편에 있는 힘이다. 내 붙인 청어진이니 마지막 순간 낙성의 조각 하나를 천이로 바꾸어 내 안에 봉인한 것이다. 천유상인이 다시 기침을 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다. 천이를 완전히 만들려면 두 개가 필요했다. 청어진이는 천이를 둘로 나누었다. 그리고 소청룡의 눈이 커졌다. 쌍둥이. 천유상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다. 소현룡. 그가 나머지 반쪽 천이를 가지고 있다. 소청룡이 뒤로 휘청거렸다. 형이 있었습니까? 19년 전 청성파가 무너질 때 너희 형제를 살리기 위해 각각 다른 곳으로 보냈다. 내 형은 현무라는 자가 데려갔다. 나는 너를 데려왔지. 천유상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조심해라. 만약 너희 형제가 만나면 두 개의 천이가 하나로 합쳐진다. 그때 진짜가 깨어난다. 소청룡의 가슴이 뛰었다. 그럼 형을 만나면 안 되는 겁니까? 천유상인이 한참을 침묵했다. 모르겠다. 천이가 완전해지면 낙성의 조각들을 모두 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너희 형제가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면. 천유상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너희도 사라질 수 있다. 천유상인이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낡은 나무 상자였지만
표면에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을 바꿔라. 소청룡이 상자를 받아 들었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이것은 내 부모님이 남긴 유물이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담겨 있지. 소청룡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옥패 하나와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옥패에는 청성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종이에는 붓글씨로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청성의 피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혈겁은 멈춘다. 하지만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른다. 조심하라. 마지막 줄이 이상했다. 조심하라. 무엇을 조심하라는 것일까? 스승님, 이 마지막 줄은 천유상인이 소청룡을 똑바로 바라봤다. 백연화를 조심해라. 백연화. 누구입니까? 청성파 잔존 세력의 하나인 백가장을 이끄는 여인이다. 천유상인이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비틀거렸다. 스승님, 내가 죽으면 이 골짜기 깊은 곳에 있는 동굴로 가거라. 거기에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이 있다. 무공, 비급, 영약, 그리고 19년 동안 내가 모은 정보들. 천유상인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소청룡이 급히 스승을 안았다. 스승님, 스승님, 괜찮다. 천유상인이 미소 지었다. 너는 잘 자라주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청하여 내 아들을 잘 키웠다.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천유상인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스승님, 스승님. 소청룡의 외침이 청룡곡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천유상인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그날 오후 소청룡이 천유상인을 청룡곡에서 가장 높은 곳에 묻었다. 하늘이 가장 가까운 곳, 스승이 좋아하던 자리였다. 무덤 앞에서 소청룡이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소청룡이 3번 절했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진실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소청룡이 일어섰다. 뒤돌아보지 않고 오두막으로 향했다. 오두막 안에서 소청룡이 짐을 꾸렸다. 옷가지 몇 벌과 은자 약간, 그리고 스승이 준 옥패, 검은 이미 허리에 차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다. 스승님께서 동굴 이야기를 하셨지. 소청룡이 중얼거렸다. 청룡곡 깊은 곳에 동굴이 있다고.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고. 소청룡이 오두막 뒤편으로 향했다. 절벽을 타고 내려가야 했다. 일반인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이었다. 1시간쯤 내려갔을까? 좁은 동굴 입구가 나타났다. 입구에는 복잡한 진법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소청룡의 청성 내공에 반응하며 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천장에서는 야광석이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다. 벽면을 따라 선반들이 있었다. 그곳에는 수많은 책들과 약병들이 놓여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소청룡이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다. 천유상인이 평생 모은 것들이었다. 가장 안쪽에 작은 석상이 있었다. 그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소청룡이 편지를 집어들었다. 청룡에게 스승의 글씨였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슬퍼하지 마라. 나는 충분히 오래 살았고 너를 키우며 행복했다. 이곳에 있는 것들은 모두 내 것이다. 무공 비급들, 영약들, 그리고 19년 동안 내가 모은 정보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석상 뒤에 있다. 그것을 열려면 내 피가 필요하다. 청성파의 피만이 열 수 있는 비밀이지. 명심해라.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찾아라. 그리고 백연화를 조심해라. 소청룡의 손이 떨렸다. 백연화. 그 이름을 스승이 또 남긴 것이 무슨 의미일까? 편지는 계속되었다. 백연화는 청성파 백무극 장로의 손녀다. 하지만 그녀 안에도 무언가 있다. 내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한 붉은 실이. 소청룡의 눈이 커졌다. 붉은 실, 낙성의 흔적. 그녀가 그것을 아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조심해라. 때가 되면 그녀는 내 적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적야단을 조심해라.
그들이 19년 전 청성파를 무너뜨린 진짜 이유는 내 안에 봉인된 것 때문이다. 그들이 그것을 노리고 있다. 절대 그들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건강해라. 청룡아. 천유상인. 소청룡이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석상 앞으로 다가갔다. 손가락을 베어 피를 떨어뜨렸다. 석상이 빛나기 시작했다. 바닥이 갈라지며 계단이 나타났다. 소청룡이 계단을 내려갔다. 더욱 깊은 곳. 거기에는 작은 방이 있었다. 방 중앙에 검 하나가 놓여 있었다. 푸른 검신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소청룡이 검에 다가갔다. 검 옆에 작은 비석이 있었다. 청천검. 청성파 초대 장문인이 만든 신검. 청성의 적통만이 휘두를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하라. 이 검에는 대가가 있다. 소청룡의 눈이 커졌다. 대가. 비석에 계속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청천검을 쓸 때마다 봉인이 조금씩 흔들린다. 내 안에 잠든 것이 깨어난다. 10번 쓰면 일할, 100번 쓰면 완전히. 조심하라. 하지만 검은 도구일 뿐. 중요한 것은 검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봉인도 흔들리지 않는다. 소청룡이 천천히 손을 뻗었다. 청천검을 쥐는 순간 강렬한 기운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단전의 진기가 폭발적으로 끌어올랐다. 부모가 남긴 진기가 청천검과 공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단전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소청룡의 눈이 순간 푸르게 빛났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후. 소청룡이 거친 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청천검. 소청룡이 검을 천천히 휘둘렀다. 검기가 벽을 갈랐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다. 소청룡이 검을 걷었다. 알겠습니다. 스승님, 이 검을 조심히 쓰겠습니다. 소청룡이 청천검을 허리에 차고 방을 나왔다. 동굴 밖으로 나오자 해가 기울고 있었다. 이제 떠날 시간이었다. 소청룡이 마지막으로 천유상인의 무덤을 바라봤다. 스승님, 진실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습니다. 소청룡이 몸을 날렸다. 청룡국을 떠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떠난 직후 천유상인의 무덤 앞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는 것을. 그림자가 무덤을 내려다봤다. 늦었군. 천유상인. 하지만 상관없다. 소청룡은 어차피 우리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안에 봉인된 것이 곧 깨어날 테니까. 그림자의 손에 붉은 실 하나가 감겨 있었다. 실이 바람에 흔들렸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림자가 웃으며 사라졌다. 3장 백연화의 그림자. 소청룡이 산을 내려온 것은 다음날 정오 무렵이었다. 처음 보는 평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넓은 들판과 멀리 보이는 마을, 그리고 사람들. 소청룡의 가슴이 뛰었다. TV에서만 보던 세상이 진짜로 눈앞에 있었다. 가장 가까운 마을로 향했다. 작은 마을이었지만 소청룡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따뜻했다. 저기 객잔이 있군. 소청룡이 취설루라는 간판이 걸린 객잔으로 들어갔다. 안은 생각보다 북적였다. 여러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젊은 점소이가 다가왔다. 방 하나 부탁하오. 예, 알겠습니다. 식사는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소청룡이 구석 자리에 앉았다. 주변 사람들의 대화가 귀에 들렸다. 요즘 강호가 수상하다던데. 그러게 말이야. 적야단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다더군. 적야단. 그 사파 무리 말인가? 쉿. 큰 소리로 말하지 마. 저놈들 귀가 밝다고. 소청룡의 손이 검자루를 쥐었다. 적야단. 스승의 편지에 나온 그 이름이었다. 청성파만 살아있었어도 저런 놈들이 설치지 못했을 텐데. 청성파는 19년 전에 이미. 대화가 거기서 끊겼다. 소청룡은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쥐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다른 대화가 들렸다. 그건 그렇고
백가장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던데. 백가장. 소청룡이 귀를 기울였다. 스승의 편지에 나온 백연화가 있는 곳이었다. 무슨 일인데? 백소저가 밤마다 혼자 어디론가 사라진다더군. 밤마다. 그것도 매일 같은 시각에. 자정이 되면 꼭 백가장 무인들도 이상하게 여긴다던데. 혹시 누굴 만나는 거 아닐까? 말 조심해. 백소저가 그럴 뿐이 아니야. 그럼 뭐 하러 매일 밤 나가는 건데? 소청룡이 술잔을 든 채 멈췄다. 백연화가 밤마다 어디론가 간다. 스승님의 경고가 떠올랐다. 백연화를 조심해라. 그녀 안에도 붉은 씨 있다. 소청룡이 술을 마시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객잔 안 공기가 변했다. 소청룡의 손이 검자루로 갔다. 누군가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살기.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살기였다. 소청룡이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보고 있지 않았다. 이상하다. 분명히 누군가. 그때 창밖으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너무 빨라서 일반인은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소청룡은 봤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반응했다. 단전에 봉인된 것이 움직인 것이다. 소청룡이 가슴을 움켜쥐었다. 괜찮으십니까? 점소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소. 그냥. 소청룡이 은자를 탁자에 놓고 일어섰다. 방은 필요 없소. 그냥 가겠소. 예. 점소이가 의아해하며 은자를 받았다. 소청룡이 객잔을 나섰다. 뒤를 돌아봤지만 검은 그림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하지만 확실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단전의 봉인을 자극했다. 소청룡이 한적한 골목으로 걸어갔다. 만약 정말 누가 따라온다면 여기서 나타날 것이다. 과연 골목 끝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나타났다.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청성파의 혈육이로군.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19년 만에 드디어 나타났구나. 누구요? 소청룡이 검을 뽑으려 했다. 하지만 사내가 손을 들었다. 싸우러 온 게 아니다. 그럼 경고하러 왔다. 사내가 한 걸음 다가왔다. 내 안에 봉인된 것, 그것을 깨우지 마라. 소청룡의 눈이 커졌다. 당신은 어떻게? 그것이 깨어나면 강호의 재앙이 온다. 사내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였다. 19년 전 청성파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무슨 말이오? 제 안에 있는 것이 청성파를 무너뜨렸다는 겁니까? 사내가 고개를 저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천이다. 낙성과 반대편에 있는 힘. 하지만 천이도 위험하다. 완전히 깨어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사내가 잠시 말을 멈췄다. 내 붙인 청어진이는 그것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것을 내 안에 봉인했다. 언젠가 내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소청룡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렇다면 제 부친이 저를. 그렇다. 사내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조심해라. 청천검을 쓸 때마다 봉인이 약해진다. 그리고 적야단이 그것을 노리고 있다. 적야단이라면? 소청룡이 물었다. 사내가 더욱 낮게 말했다. 200년 전 낙성이 떨어진 이후 낙성의 조각들이 만든 조직이다. 그들은 12개 조각을 다시 모으려 한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천이로 낙성을 완전히 부활시키려 하지. 소청룡의 손이 검자루를 쥐었다. 당신은 누구요? 왜 이런 걸 내게 말하는 거요? 사내가 뒤로 물러섰다. 나는 내 형의 스승이었다. 그리고 사내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내 부친 청어진이네 옛 동료였다. 형, 저에게 형이 있었습니까?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쌍둥이 형제였다. 하지만 19년 전 너희 형은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 살리기 위해서. 소청룡의 검이 떨렸다. 제 형이 어디 있습니까? 모른다. 사내가 고개를 저었다. 다만
그도 너처럼 몸 안에 무언가 봉인되어 있다. 내 부친이 천일을 둘로 나누어 너의 형제에게 나눠준 것이다. 소총룡이 뒤로 휘청거렸다. 그렇다면 제 안에 있는 것은 반쪽뿐이라는 겁니까? 그렇다. 사내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그리고 만약 너의 형제가 만나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다. 그때 진짜가 깨어난다. 사내가 몸을 날려 지붕 위로 올라갔다. 조심해라. 소총룡. 그리고 백연화를 믿지 마라. 그녀도 그것을 노리고 있다. 사내가 사라지려는 순간 소총룡이 외쳤다. 당신 이름이 뭐요? 사내가 잠시 멈췄다. 현무. 검은 현무. 그가 완전히 사라졌다. 소총룡이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형이 있었다. 쌍둥이 형제. 그리고 봉인된 것은 둘로 나뉘어져 있다. 소총룡이 가슴을 짚었다. 단전 깊은 곳에서 뭔가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이 반쪽이라니. 그렇다면 나머지 반쪽을 가진 형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소총룡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사장 붉은 실의 밤. 소총룡이 백가장을 찾아간 것은 사흘 후였다. 백가장은 작은 마을 외곽에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상단처럼 보였지만 안에는 무인들이 가득했다. 문지기가 소총룡을 막았다. 누구십니까? 청성파 소총룡이요. 문지기의 얼굴이 변했다. 청성파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문지기가 급히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인이 나타났다. 백연화였다. 25세쯤 되어 보이는 여인. 창백한 얼굴에 차가운 인상이었다. 소공자. 그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정말 청성파의 백소저. 소총룡이 폭언했다. 백연화가 소총룡을 찬찬히 살펴왔다. 그녀의 눈빛이 복잡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백연화가 앞장섰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에 도착했다. 백연화가 문을 닫았다. 어떻게 이곳을? 천유상인께서 알려주셨소. 백연화의 손이 떨렸다. 천유상인께서 살아계셨습니까? 아니요. 소총룡이 고개를 저었다. 돌아가셨소. 백연화가 고개를 숙였다. 그분이 많은 것을 희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희생. 소총룡이 백연화를 바라봤다. 무슨 뜻이오? 백연화가 창밖을 내다봤다. 천유상인은 12년 전 청성파가 무너질 때 많은 것을 잃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친구들을. 그리고 백연화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소총룡의 눈이 커졌다. 딸이라니? 천유상인께 딸이 있었습니까? 백연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천유설화, 제 어머니였습니다. 소총룡이 뒤로 물러섰다. 그렇다면 백소전은 천유상인의 외손녀입니다. 백연화가 소총룡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소공자의 어머니 설화 역시 제 고모였습니다. 소총룡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스승의 편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아니, 있었다. 백연화를 조심해라.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이해됐다. 우리는 핏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연화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들죠. 무슨 뜻이오? 백연화가 손목을 걷었다. 거기에는 붉은 실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을 보십시오. 소총룡이 문양을 자세히 봤다. 뱀처럼 꿈틀거리는 붉은 실이 그녀의 손목을 감싸고 있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백연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19년 전 청성파가 무너질 때 할아버지께서 저를 지키어 이것을 제 몸에 새기셨죠. 무슨 저주요? 봉인의 저주. 백연화가 눈을 감았다. 제 안에도 소공자처럼 무언가 봉인되어 있습니다. 소총룡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스승의 말이 맞았다. 백연화 안에도 붉은 실이. 하지만 저는 모릅니다. 백연화가 눈을 떴다. 제 안에 무엇이 봉인되어 있는지, 왜 할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다만 백연화가 손목의 문양을 만졌다. 이것이 점점
퍼지고 있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처음에는 손목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백연화가 옷깃을 조금 내렸다.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소청룡이 숨을 삼켰다. 붉은 실 문양이 그녀의 목을 감싸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이것이 심장에 도달하면 백연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죽습니다. 아니면 더 나쁜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더 나쁜 것. 괴물. 백연화가 쓰게 웃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봉인이 완전히 풀리면 설화는 괴물이 된다. 설화. 그것은 제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백연화가 소청룡을 바라봤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죠. 그렇다면 할아버지는 누구를 말씀하신 걸까요? 소청룡이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백연화 본인을. 소공자. 백연화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 안에도 뭔가 있지 않습니까? 소청룡이 고개를 끄덕였다. 있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백연화가 한숨을 쉬었다. 역시 우리는 같은 운명이군요. 그녀가 일어서서 창가로 갔다. 밤이 되면 저는 이곳을 떠납니다. 매일 밤 자정이 되면. 소청룡이 객잔에서 들은 소문이 떠올랐다. 어디로 가시는 거요? 모릅니다. 백연화의 대답이 이상했다. 모른다니? 저는 밤이 되면 의식을 잃습니다. 백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다른 곳에서 깨어나죠. 매일 다른 장소에서. 소청룡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몸에 상처는 없소. 있습니다. 백연화가 소매를 걷었다. 팔에 여러 개의 오래된 상처가 있었다. 검상, 도상, 심지어 화상까지. 제가 밤에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와? 혹은 무엇과? 소청룡이 물었다. 백연화가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다만 최근 들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 거울에 비친 제가 보입니다. 백연화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하지만 거울 속 제가 저를 부릅니다. 언니. 라고. 소청룡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언니. 그렇다면 쌍둥이. 소공자. 백연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소청룡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있소. 있습니다. 백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백설화. 제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19년 전 동생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디론가 보냈다고만. 소청룡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다. 자신에게 쌍둥이 형이 있듯 백연화에게도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 그리고 둘 다 몸 안에 무언가 봉인되어 있었다. 혹시? 소청룡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백소저의 동생도 몸에 문양이 있었소. 백연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문양이 같은 위치에. 그렇다면 소청룡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만약 백연화와 백설화가 만나면 백연화 안에 봉인된 것이 완전해진다. 그리고 자신과 쌍둥이 형이 만나면 자신 안에 봉인된 것이 완전해진다. 그렇다면 둘이 완전해진 후 다시 만나면. 소청룡의 얼굴이 굳어졌다. 소공자. 백연화가 물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소청룡이 백연화를 똑바로 바라봤다. 백소저. 우리는 만나서는 안 되는 사이일지도 모르오. 백연화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만약 우리 안에 봉인된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봉인이 약해질 수 있소. 백연화가 뒤로 물러섰다. 그렇다면 우리는 헤어져야 한다는 겁니까? 소청룡이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답이었다. 백연화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곧 밤이 올 것이었다. 그렇다면 백연화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 제가 어디로 가는지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소 공자께서 보신다면 제가 밤에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청룡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겠소.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만약 정말로 위험한 것이라면 백소절을 막아야 할지도 모르오. 백연화가 쓰게 웃었다. 오히려 소 공자가 막아주신다면 다행이겠네요. 저는 제 자신이 두렵습니다. 밤이 되면 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해가 완전히 졌다. 백연화가 방 안 촛불을 켰다. 자정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백연화가 소청룡을 바라봤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붉은 실 문양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소청룡도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댔다. 단전 깊은 곳에서 천이가 반응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그리고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다. 백연화의 눈동자가 천천히 붉게 변하기 시작했다.